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하지도 영웅적이지도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나 듣다 보면 아마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지실 겁니다. 서울역 근처 밤이면 종이 상자를 덮고 낮이면 재활용품을 모으며 살아가던 한 남자. 사람들은 그를 그냥 노숙자라 불렀습니다. 쉰둘. 그 이름조차 잊혀가던 남자였죠.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바로 코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수. 한때는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사장님 못 하나 좀 주세요. 아이들 자전거 고쳐주고 동네 아줌마들 공구 빌려주며 정수 아저씨라 불리던 평범한 가장. 하지만 IMF는 그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가게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던 대출이 날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아내와 아이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뒤로 15년 그는 하루에 한 끼 편의점 앞 삼각김밥으로 연명하며 살아왔습니다. 밤이면 신문지를 덮고 낮이면 캔과 페트병을 주워 모으며 그저 사는 게 버티는 것이 되어버린 나날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그는 낡은 휴대폰 하나를 주웠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충전기를 꽂으니 기적처럼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낯선 아이콘 하나. 지갑얼럿.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에 열어본 순간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트코인 잔액 3.217. 그때 당시 시세로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내 거야? 세상에선 단 하루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이 갑자기 거액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돈이 생겼다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노숙자였고 은행 계좌조차 없었습니다. 휴대폰 속 코인은 마치 신기루 같았죠. 그는 편의점 와이파이에 기대어 코인 시세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래프에 따라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가게도 집도 가족도 돌아올 수 있겠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 돈이 사라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025년 봄 코인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손에 쥔 3비트코인은 어느새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길 위의 인생은 끝내자. 노숙 15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깨끗한 모텔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얀 천장과 따뜻한 전기장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잘 수 있구나.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라는 사람은 이 돈으로 같이 사업하자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거리에서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은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며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던 가족. 15년 만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돌아와 주세요. 정수는 흔들렸습니다. 이 돈이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주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건지. 밤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할까 아니면 나를 다시 망가뜨릴까.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자신만의 욕망에 쓰지 않기로. 그는 서울역 인근에 작은 쉼터를 열었습니다. 추위에 떠는 노숙자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잠시라도 누울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사장님이 아니라 형님, 고맙습니다라 불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지금도 출렁이고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돈이 그를 사람답게 살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돕는 선택이 그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의 기적이 아니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때로 아주 우연처럼 찾아오지만 그걸 붙잡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걸요.